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쉬는 사이에 그냥 한 방울이 펑펑 내리네요, 보니까. 자, 451페이지. 예, 이렇게 또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런데 또 이게 겨울이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연말 막 송년 분위기에 막 휩쓰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새해 이제 밝았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들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1월달 막 중순 되잖아요. 금방 이제 그 봄 소식이 남녘에서 이제 들려오고, 그죠? 예, 그러면서 하여튼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51페이지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공이 세율입니다. 아까 과표 결정됐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해야 하네요?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몇 프로고? 70% 곱하고 70%고, 주택은 몇 프로요? 60%입니다.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하여튼 60%를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선박항공기 경우는 과세 기준을 현재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고. 세율입니다. 예, 양가로 1번 개요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보유하는 재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비례세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무슨 뭐 어떤 지자체가 뭐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거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도 그랬고,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그랬고, 재산세도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에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밑줄은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밑줄이고, 또 다만 여기요.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 해에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제가 맨날 요거 요 규정이 단서 부분이 신설이 됐을 때 예전에 제가 맨날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X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서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참고적으로 볼고는 거고요. 양가로 2번 토지요. 재산세 자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요. 분리대상 토지는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는 건데 452페이지로 한 장 넘기시니까요.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지난주에 저율 분리대상과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저율 분리대상 토지 아직은 안 해주셔도 돼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면은 1,000분의 0.7이니까 007%, 0.07% 세율이 적용되고요. 1억짜리든 5억짜리 동지든 10억짜리 동지든 0.07%, 그러니까 비례세율입니다. 공장 등등 얘네들은 0.2%예요. 1,000번이 0.2% 세율이 적용되고요.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 얘네들은 4%, 1,000분의 4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고급 확장 토지 1,000분의 44%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007 방위사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하면서 안 외우고는 못 빼기게 다음 순환부터 이제 수십 번씩 여러분들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다 외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외우고는 못 빼기게,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냥 사치성 재산 토지 40%, 1,000분의 44%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합업산 대상 토지, 이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밑줄이고 계속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용어 설명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그 표를 보니까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 1억 원 초과. 이렇게 해서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은 0.2, 0.3, 0.5 높아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했더니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나왔어요. 몇 번째 과표 구간에 해당돼요? 두 번째,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산출세액 어떻게 구하느냐?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위에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5천만 원 초과 금액, 5천만 6천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여기다가 1천분의 3, 0.3%니까 1천만 원의 0.3%는 얼마냐? 3만 원이요. 그러니까 산출세액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그러면 과세 표준이 만약에 계산했더니 1억 1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과표구간에 해당되죠? 1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니까 1억 1천이라고 했을 때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얼마예요? 5만 원. 그래서 산출세 얼마가 돼?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천만 원,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증가하는데, 다만 초과한다는 것은 그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게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뜻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 뭐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0.2, 그 다음에 뭐 1억 원 초과했을 때는 뭐 0.5,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그냥 말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세율 어떻게 적용하느냐 보시면, 과세기준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자, 또 믿습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알겠네.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액 계산하는지,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아시면 돼요. 소유자별로 합산, 이 포인트입니다. 양가로 3번 건축물은요, 나중에 이제 건축물 세율도 다 외우고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동그라미 1번의 일반 건축물은 1천분의 2.5니까 0.25%예요. 0.25%고요. 일반 건축물 0.25%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거 나중에 볼 거고, 45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 건축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45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골프장, 고울학장용 건축물은, 자, 골프장 내 또는 고울학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 밑줄입니다. 몇 프로요? 4%예요. 4%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것이, 항상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자,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뭐냐면 주택이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택이 제일 많이 거래하고. 그래서 주택이 항상 중요해요. 토지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게 항상 더 중요합니다. 별장이요. 우리 재산세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이다. 밑줄은요, 별장은 1천분의 얼마? 40, 4% 세율이 정도입니다. 1천분의 40이니까 몇 프로? 4% 세율이고, 밑줄. 별장은 사실상산이기 때문에 4%입니다. 비례세율이요. 10억짜리 별장이든 20억짜리 별장이든, 자, 4%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4%고. 별장 이외 주택 돼 있죠? 그 별장 이외 주택에서 그 주택에다가 여러분요, 별장 이외 주택에서 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고급 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급 주택 포함.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일반 별장 이외 주택은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겠습니다.
고급택 포함해서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 과표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짝이요. 주택별로니까 여러분, 주택별로니까 또 돼지꼬리 땡야에서 주택별로니까 소유자별 합산하여, 즉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런 X예요.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보다 주택별로,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소유자별 합산 X요. 자, 그래서 2채 이상의 같은 시군구 하나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소유별 합산이 아니라 뭐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내용은 됐습니다. 과표관이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돼 있었죠. 넘어갑니다. 454페이지. 양가로 5번을 보니까요. 양가로 5번을 보니까 선박 및 항공기 세율인데요. 선박 및 항공기 세율인데 고급 선박만 밑줄입니다. 1,000분의 50, 5%입니다.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세율이 가장 높은 게 몇 프로냐? 5%예요. 1,000분의 50, 5%. 그 밖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 1,000분의 3, 0.3%고요. 자, 양가로 6번 재산세 도시적부는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앞으로 써드릴 건데요. 어떤 걸 써드릴 거냐면 요건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10번은 더 적어드릴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별장,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요. 보세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4%예요. 1,000분의 44%.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있죠. 지방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급택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급택 4%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얘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몇 프로요? 5%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몇 프로? 4%.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온 것이 이런 식으로 몇 번 나왔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X입니다. 제가 별장 및 고급 주택 1,000분의 40 아닙니다. 고급택은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자, 4%세를 적용한다 틀리고요. 꼭 알아둡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고급 선박이 없을 때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럼 뭐가 제일 높아요? 예, 요 4%가 최고 높습니다.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농지, 목장, 임야 0.07%. 얘네들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고요. 자, 얘네들 4%입니다. 제일 높고요. 고급 선박이 물론 제일 높지만 고급 선박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6번 재산세 도시적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언제다? 6월 1일로 합니다. 7월 1일로 바꿔서 27회 시험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6월 1일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6월 1일 기준으로 얘가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등등 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가로 2번 납부기간, 납기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요. 그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제가 29회 시험 전에도 그렇고 항상 시험 전에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납기 같은 것도 여름 이제 9월달 10월달 마무리 과정 들어가면 제가 항상 그래요. 납기 같은 것도 재산세 납기 같은 것도 안 외우고 이런 것도 숫자가 나오니까 외우기 어렵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도 외우기 어렵다고 안 외우고 그런 분은 시험장 갈 자격이 없는 분이다. 제가 항상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안 해오면 공인중개사 될 자격이 없는 분이니까 시험 보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항상 상식처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 안 해도 이런 건 그냥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9회 시험에서는 이 정기분에 대한 납기를 시험에서 정답지문으로 물어봤었는데요. 이거 압수 절차가 나왔는데요. 먼저 대상 종류에 따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 토지분 그 끝에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요. 나머지 2분의 1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어디 땅 가지고 있다, 어디 상가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7월 달과 9월 달로 두 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9월 달 되면 아직까지도 보면 시군구청에다가 항의자를 많이 한대요. 9월 달 되면. 아니 내가 여름에 분명히 재산세 냈는데 아니 거기서 왜 또 보내는 거예요? 하면서 왜 또 내라고 하느냐 막 하면서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원래 한 번에 낼 거를 이렇게 납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자 절반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내려면 아이고 참 귀찮게 한 번에 해야지 왜 두 번 거기서 보내고 그러냐 한 번에 보내주세요 한 번에 나는 7월 달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한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학원별로는 아니지만 저한테 배운 수강생분 중에 전체로 따지면 꼭 해마다 있죠. 안 올 것 같죠 여러분들? 꼭 해마다 한두 번씩은요 교수실 놓고 해요.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음료수 좀 드세요. 고마워요. 저기요. 주택분 재산세 거기서 내밀면서 있죠. 제가 분명히요 교수님 여름에 재산세를 내는데요 또 이렇게 거기서 날라왔어요. 이럴 때 교수님 어떻게 하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 나눠서 징수한다고 배워놓고서 꼭 9월달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꼭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거기 사이드 보조단을 봅니다. 왼쪽에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요. 몇 줄입니다. 20만 원. 이게 1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18년도에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고 시험에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출 거라고 했는데 보세요. 아니면 어느 교수님이든 강조했을 거니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몇 줄입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2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번 29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재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 맞잖아요. 9월 16일, 9월 30일. 자, 중간부터 시작해요.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선박분 맞잖아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달. 그 다음에 자, 또 나온 게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X입니다. 자, 20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7월 16일부터 31일,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자,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에서. 저를 봅니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세법이 요번에 어려웠다. 자,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려웠다고 해도 있잖아요. 어려웠다고 해도 한 대여섯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한 세 문제 정도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고 그 여섯 문제 중에서도 다른 지문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앞에 있어서 그렇지 답은 명확한 것들이 딱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8문제 정도는 답이 그냥 맨날 공부한 우리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세법이 어떤 수강생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 음성도 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맞춤 반면에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었어요 교수님 막 이런 분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아유 뭐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해서 왜 어려냐 그때 제가 어제도 시험에 여러분 그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랑 밥이라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따르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말도 지나다니면서 서로 말도 잘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말도 하고 질문도 자주 서로 하고 이렇게 했던 수강생분인데 시험에 아무 개가 누구는 거기서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 누구는 합격했는데 누구는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은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게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누가 떨어졌다 누가 붙었다 그러면 진짜 막 축하는 또 합격하신 분들 해주지만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막 본인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어제 다른 강의한 곳에서 어떤 분들 수강생분들이 이제 합격생분 분들이 모이는데 내가 그 합격생들은 언제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한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좀 저 밥 먹으러 찾아온다고 하길래 그분들 중심으로 좀 모아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좀 요번에 안 되신 분들 만났어요. 안 되는데 또 한 분은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세법을 좀 세법도 어떻게 봤냐면 2차 과목에서 등기법을 제가 먼저 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적 세법 풀고 등기법 풀어라. 등기법은 좀 아무리 교수님이 강의를 잘하고 잘했어도 시험장에서 마음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하고 틀려요. 촉박한 상황에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탁탁 쏙쏙 안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요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고 한 두 번 읽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세법에서 그냥 저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펄떡 일쓰는 애들이 세법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시간 없어가지고 막 찍게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지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등기법을 차라리 이거 공식법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차라리 찍더라도 지적 세법 풀고 등기법에서 찍더라도 찍어야지 시간 없으면 세법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게 문제 읽고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 수강생분이 등기 풀다가 막 좀 약간 시간을 좀 많이 걸어가지고 세법 풀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뒤에 또 세법은 또 몇 문제를 찍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는 하여튼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뭐 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험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무리 중에 한 분은 아예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진짜로. 그리고 한 번 나왔는데 그냥 막 계속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마음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별로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희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쯤 돼가지고 교수님 저는 올해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희들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수능 이번에 틀린 것 같아. 나 재수할래, 재수. 이러면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고 그럴 때 응원하고 그런 거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요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 가지만 여러분요. 그러면 시험에 또 한 2번 나왔던 건데 요 납기에 관해서 2번 나왔던 건데 요거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토지분 재산세 부가 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OX예요. 토지분 재산세 부가 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OX예요. 이 모아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20만 원 이하든 뭐든 얘는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숫자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 항상 토지인지 건축물 주택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을 봅니다. 454페이지 수시분.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깜빡 누락시켜서 뭐 저 재산세 부과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요. 거기서 보냅니다. 455페이지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 주소지 원칙이에요,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아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납세지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 주택은 어디다?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나머지 4번 5번 선반공기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양가로 4번 징수 방법입니다. 보통 징수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기억번이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OX요. 재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납부 할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여러분이 내년도 7월 달에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을 때 엄마 아빠 여보 내가 이제 세법 공부했잖아. 내가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 그랬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 없어요. 또요,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몇 줄입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자,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요거 29회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자, 고지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똑같이 이 규정이 나와요. 고지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종부세도 나오는데요. 종부세에서는 27, 28 연달아 2번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29회 시험 때 이거 지문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고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고 그러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밑줄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산세 친구, 제가 항상 재산세 친구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예, 물납 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오는 곳에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항상 누가 따라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나 둘 다 보통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이번 순환에 2가지 딱 기억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보통 징수합니다. 납기가 같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대개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거든요. 대개.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같은데 건축물이다. 7월 16일부터 30일. 납기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부동산분이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이렇게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되어지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자원분 아닙니다. 특정 자원분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3번 소액징수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1,몇백원 받으려고 8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요. 비용이 더 들겠죠?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재산세
부가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2,000원 빼고 미만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세금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자,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고려해야 쓴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자, 그럴 때 물납 요건을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밑줄은 여기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자,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딱 1,000만 원 안 돼요. 초과해야지.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지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다만 너미 시군구인 거로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납부할 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그 다음에 성남시나 이런 데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당 지자체.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국내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허가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물납은요, 신청했다고 다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물납하겠다고 한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요,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어요. 골치 아프겠죠? 이런 거 받으면 물납 불허갑니다. 그래서 물납은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요, 물납 요건 4가지는 알아두십니다. 자세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물납 요건, 납부할 세액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자, 28회 시험 때는 물납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2번 분할납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요. 또 동그라미 기억번 번호 달아놓습니다. 물납은 아까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대개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분할납부는. 재산세 분할납부는 그림의 떡이에요. 자, 그럼 강남구니까 여기, 그래도 강남구니까 명색이.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 들면 프라이빗 심의되니까 저한테 살짝 윙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요. 예? 다른 지역은 가끔씩 한 분씩 계십니다. 자, 한두 번씩 계시는데 상가 갖고 계신 분들 가끔씩 이제. 그런데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없는 거예요? 아, 거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근데 자, 그러니까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서민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분할납부, 이거 참 분할납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림의 떡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있죠, 서울 강동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수강생분들이 강의실 팍 앉아 있고요. 이렇게 교탁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어떤 사장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수강생분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자, 윙크 그랬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가려고 진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교탁 아래에 있는 사장님이 있잖아요.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하면서 이렇게 윙카 사장님이 있긴 있었어요. 자, 상가 부동산으로 자수성가하신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할세가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납부할세의 전부 아니고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또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여기 분납기한에 관한 것이 2018년도 개정세법이에요. 이게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종전까지는 자 재산세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작년까지는 어떻게 있었냐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었어요. 45일 이내 분할 납부였어요. 그러면 이게 9월 14일까지인지 9월 15일까지인지 이게 그냥 따져봐야 돼요. 일일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또 일반 국민들은 되게 세금 납부 같은 거를 월 말까지로 되게 알고 있어요. 월 말까지 되게 세금 내는 거로. 근데 요거만 중순에 딱 떨어지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요. 바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꿨냐? 납부기한 지나서요. 요거 이제 분할 납부는 몇 개월이요? 2개월로요. 월로 바꿨습니다. 2개월로. 그러니까 자,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9월 30일 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까지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분이어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요거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5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6번 세부담 상한이요. 자, 요 세부담 상한도 29회 시험에서 이 세부담 상한에 관한 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는데 세부담 상한이 어떤 건지 오늘은 용어를 익히고 자, 대충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요거 일단 그 전에 한번 제가 보세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직접세, 간접세 이거 배웠어요. 시험에서 이거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는 직접세 인조세, 간접세 인조세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냥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어는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에 불일치해요. 일치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들은 다보다 직접세입니다. 부동산 세금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데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에 불일치하는 세금이요. 부가가치세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자,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공급가액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 근데 세금 부담은 누가 했어요? 공급받는 사람이.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에 불일치해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럴 때 간접세는요. 이게 조세 저항의 정도가 이게 낮아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자, 물건 막 사고서요. 나올 때 내가 오늘 빠트린 목록이 뭐 있지? 내가 오늘 옷 샀는데 그거 빨리 가서 입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오지. 내가 오늘 부가가치세 얼마나 부담했지? 이런 생각이에요?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이제 술 한잔 합니다. 소주 한 병 마시면서 자,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져서 아줌마 이슬이 한 병 더 주세요. 그래서 한 병 딱 먹고 그 다음에 나오면 때 내가 오늘 술 한 병을 반을 먹었나 2병을 먹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오지. 내가 오늘 주세 얼마 부담했지? 이런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간접세는 특징이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근데 직접세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 조세 저항의 정도가 이건 참고예요. 지금 조세 저항의 정도가 높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직접세는 취득세 세율 인상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요 조금 누그러져요. 왜냐하면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집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거 소득세 세율 인상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누그러지는 게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먹으면 안 되니까 전년도보다 자,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요. 그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보유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친구 항상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보유세에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세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뭔지 이번 순환에서 말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세금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그렇습니다. 먼저요, 토지하고 건축물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100분의 150, 150%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전년도에 내가 재산세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10만 원 납부했어요. 올해 당연도에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전년도에 10만 원 냈는데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자, 그러면 올해 당연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란 얘기예요?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예요? 15만 원. 전년도 10만 원에 150%는 자,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해?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이걸 이런 걸 이해하시고,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근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요. 세부담 상한선은요. 주택은 재산세에서 서민들 관계돼 있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해서요. 자, 그냥 지금은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다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상한선,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수없이 얘기해 드리면서 이거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고 외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과 관계없이 무조건 폭이 넓어요. 150%예요.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 가지고 자, 6억 초과했을 때도 150% 아니고 몇 프로다? 130%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번 29회 시험에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문제에서 세부담 상한선이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주택분인데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최고가 주택분은 재산세 몇 프로라고요? 130%잖아요. 150%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토지 건축물이 재산세에서 150%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말뜻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거기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56페이지 양가로 6번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토지 건축물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주택은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은 기억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자 3억 원 이하 밑줄이고 몇 프로? 100분의 105예요. 105%. 니은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줄 중간에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몇 프로요? 100분의 110, 110%. 100분의 110. 디귿번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일 때는 몇 프로? 100분의 130, 130%입니다. 오늘은 못 외워도 괜찮고 눈으로 이렇게 한번 영어 말뜻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양가로 7번 부가세입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세 도시적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밑줄입니다.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냐고요? 지방교육세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그래서 다음 순환에 이제 우리가 외울 때 뭐 이렇게 외워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워요. 자,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 자, 우리
여러분 친구들 동창들 중에 동창 쫙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사회 친구들까지 다 포함하면 왜 친구들 중에 본인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특히 남성분들 이재진, 강재진, 박재진, 한재진, 최재진, 김재진 웬만한 성씨에 재진이라는 이름은 다 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자 재진인데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다음 수람부터 외울 때 하여튼 재산세 부가세목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바꾼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세의 100분의 20으로 부과된다. X입니다. 농특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농이가 아니라 뭐예요? 재진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총론 다 봤고 제2편 지방세 다 봤고 이제 제3편 뭐다? 국세입니다 여러분. 자 국세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일단 먼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458페이지 제1장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를 보는데 일단 시간이 좀 뭐하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종합부동산세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